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 읽어본 책은 멀티팩터라는 책입니다. 성공에 관련된 책이고요. 김영준 작가님이 적으셨습니다. 다들 성공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셨겠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성공의 요인을 가지고 있는가? 성공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등에 대한 고민은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통념과 조금 다른 시선으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어서 흥미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작가 김영준 씨는 2007년부터 김밥이라는 필명으로 네이버 블로그 세컨커미닝을 운영하셨고 17년도에 골목의 전쟁이라는 책을 내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면서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그가 출간한 멀티팩터는 성공에 대한 담론이고 우리가 모두 알고 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성공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어떤 회사는 성공하고 다른 회사는 망하게 되는 것일까? 그 차이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그는 성공에는 연금술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능 열쇠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직시하는 리얼리스트가 되는 것이 성공을 이해하는 첫 단계, 첫 걸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결론은 사실 너무도 단순합니다. 성공은 하나의 요소로 결정지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 모두 알고 있죠. 당연한 이 말은 실제로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주목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흔히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말하는 야마, 이 야마는 성공에 대한 분명하고 명백한 무엇을 내세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눈길을 잡지 못하는 기사가 된다면 다른 새로운 수많은 기사 속에 묻혀서 잊혀져 버리고 맙니다. 흔히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노력한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죠. 흔히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이 슬픈 진실은 노력으로 성공한 누군가의 성공담을 통해서 나 스스로를 위로하게 만드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환상을 믿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세상, 차별 없는 세상, 공정한 룰 속에서 상대와 경쟁하고 거기서 누군가가 승리한 것처럼 미담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말이죠. 실제 우리가 가까운 친구, 직장 동료, 가족과 이야기하는 아무개 씨의 성공 요인은 이것과 조금 다릅니다. 그가 가진 차별적인 재능, 그들만이 갖는 학벌과 인맥, 부모님의 재력과 배경, 이런 것들이 실제의 성공 팩터이며 우리가 얘기하는 가십의 소재죠. 이 책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공차, 월향, 프리츠 커피 컴퍼니, 마켓컬리, 스타일란다, 무신사 등 우리가 알고 있는 노력으로 그리고 맨손으로 이룬 성공 스토리와 같은 것들을 조금 더 깊게 파헤쳐서 그 이면에 있는 수많은 성공 팩터들이 무엇이었고 그들이 가진 차별적인 우위 요소가 무엇이었는지 말해주면서 이 작가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맨 처음 공차가 등장했을 때 공차는 평범한 주부의 성공담으로 주목을 이끌었었죠. 하지만 그녀의 남편인 마틴 베리는 시티은행의 아시아태평양 디렉터로서 싱가포르에 근무했었고 사실 그 남편이 이 회사의 100% 지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지면서 이 공차만의 특별한 성공 신화는 더 이상 특별한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월향,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막걸리 프랜차이즈죠. 2010년에 시작한 이 막걸리 프랜차이즈는
이어영 대표의 특별한 배경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서울대 출신 헤럴드 미디어를 거쳐 중앙일보에서 라이프스타일 트렌드 전문 기자로 활동을 했었고요. 2008년 초에 촛불 시위 당시 보수 언론의 비판적인 글을 개인 블로그에 올리면서 이제 중앙일보에 계약 거절 통보를 받게 되는데, 이때 이 글을 쓴 사람이 중앙일보 소속 기자라는 점이 화제가 되면서 다음에 메인 화면에 노출되고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30만 뷰 이상을 기록하면서 주목을 받았었죠. 이때 이 이어영 대표의 팬덤이 형성되었고 그녀의 글과 블로그를 찾는 사람이 늘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그녀의 블로그 누적 방문자 수는 500만 명을 훌쩍 넘겼죠. 그녀는 2007년도에 중앙일보 기자 시절에 취재했던 이상철 씨와 홍대에서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이게 바로 월향의 시초입니다. 이상철 씨가 월향 막걸리의 제조와 공급, 김방희 소장이 경영 자문, 이어영 대표가 월향의 판매 및 매장 운영을 맡았는데요. 창업 자금은 지인으로 빌린 4천만 원이 전부였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월향은 거의 대박을 터뜨리면서 오픈 2개월 만에 창업 자금을 모두 상환할 정도로 성공적이었는데요. 여러 우여곡절 끝에 사업은 확장하게 되지만 홍대 상권에서 이전을 하고 광화문으로 이제 확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월향의 초기 성공의 바탕은 이 대표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의 역할이 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가 유치했던 P2P 론의 금리를 보면 실제 수많은 스타트업 회사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운영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최근의 성공 신화 중에 하나죠. 마켓컬리의 창업자 김슬아 대표의 배경은 역시 남다릅니다. 그녀는 울산의 의사부부 집안의 장녀로 태어났고요. 중학교 수석 졸업, 민족사관학교 진학, 17세 보딩스쿨인 루미스 채피스쿨로 유학, 웨슬리 칼리지에 진학해서 정치학을 전공, 보스턴 컨설팅 그룹 인턴을 했고요. 골드만삭스 홍콩에서 첫 커리어를 시작합니다.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 맥킨지 홍콩을 거쳐 베인컴퍼니 서울까지. 그녀의 이력은 정말 화려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미식가적인 기질과 아주 섬세함은 이미 유명한 일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녀의 배경은 옐로모바일 이상혁 대표로부터 창업자본 3억을 유치하는 데 큰 역할을 했고, 이 사업의 컨셉 단계에서 50억 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쾌거를 이루었죠. 공동 창업자인 박남길 이사와의 인맥, 이분도 베인컴퍼니 출신입니다. 그녀의 남편이 시작한 유기농 클렌즈 주스 사업 등 다양한 인적 자원, 그녀 주변에 있는 인적 자원의 차별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례들을 좀 소개해드리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이렇게 대표적인 사례들만 보아도 그 대표, 그러니까 창업주가 가진 차별적인 경쟁 우위 요소들이 없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렵겠죠. 물론 이 창업주들의 열정과 노력에 대해서는 이 작가도 항상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별적인 성공 이후에 이제 이 책의 마지막에 가서야 작가는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한 우리의 자세,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을 설명드리기보다 그냥 제가 와닿았던 것들 6, 7가지 정도를 그냥 쭉 나열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고난은 그냥 고난이다. 사업가들은 왜 그렇게 고난을 강조하는 것일까? 실제로 이 가난과 같은 만성적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 농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 코르티솔이라는 것은 적당할 경우에는 몸의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지만,
이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많이 분비가 되면 부신이 붓거나 비만, 고혈압, 당뇨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고 하네요. 성공한 이들은 단지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고난을 길지 않은 기간 동안만 겪은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작가의 입장입니다. 고난에 의해서 부러져 버리면 그 뒤의 성공은 우리가 맛볼 수도 없고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그들은 성취로 인해서 그동안에 겪은 고난과 고생이 헛되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우리는 쉽게 얻은 결론, 어떤 성공, 성취에 대해서는 배아파하고 비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사업가는 자신의 고난과 어떤 차별성에 대해서 난 이것조차 이겨냈다 라는 얘기를 자꾸 강조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확증 편향, 그리고 후광 효과, 이 책에서는 여러 번 이걸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떤 사건의 결과에 도달하고 나서 보면 그 과정의 선택들이 마치 당연히 이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해석하게 되는 거죠. 실패라는 결과를 확인하고 보면 그 과정과 선택은 마치 실패하려고 작정한 듯 이해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해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누군가와 이별하고 나면 그 전에 보였던 그 사람들의 행동들이 다 이별을 하기 위해 했던 행동으로 이해되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반대로 성공이라는 결과를 확인하고 과거의 선택들을 바라보면 당연히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성공한 사람들의 자서전을 보면 그들의 선택과 행동들이 다 그렇게 해석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확증 편향과 후광 효과는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다. 그래서 성공이라는 것은 실력과 여러 가지 요소, 그리고 심지어는 운이 많은 차지를 하지만 이 확증 편향과 후광 효과가 그 인과관계를 잘못 해석하게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 효과, 델롬델 이런 거죠. 이 마태복음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는 얘기가 있어서 마태 효과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익과 우위의 누적 메커니즘이라고도 얘기를 한다네요. 이익과 우위의 누적 메커니즘. 우위는 이익을 불러오고 그 이익은 다시 우위가 되어 더 큰 이익을 부른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잘 나가는 사람한테 계속 일이 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아웃라이어에서 그러니까 작은 성공을 한 어떤 스포츠 스타가 그 다음에 또 다른 기회를 얻는 것처럼, 그래서 생일이 빠른 사람이 일단 스포츠 스타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어떤 통계자료 해석에 대해서 또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잘 되는 국밥집이 잘 되는 이유, 잘 되는 횟집이 잘 되는 이유 무엇일까요? 횟집이 잘 되니까, 회가 빨리 팔리니까 또 신선한 회를 또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잘 되는 데가 잘 되는 거죠. 성공의 규모가 커질수록 브랜드 파워, 그리고 팬, 자금, 경험, 정보, 인적 네트워크가 계속 증가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성공이든 어쨌든 성공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비즈니스는 우위의 총력전, 4번은 넘어가겠습니다. 5번, 비즈니스는 우위의 총력전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장 저는 좀 인상 깊었는데, 비즈니스는 다른 형태의 전쟁이다. 즉 우리가 환상에 빠져서 공정한 룰에서 서로 경쟁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비즈니스라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나의 우위는 강조하고 열의는 최소화하고, 상대방의 우위를 최소화하고 열의를 공략해야만 승리할 수 있는 치열하고 정말 비장한 각오로 임해야 하는 그런 전쟁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계발과 성공 스토리는 보통 오로지 개인에 초점을 좀 맞추어서 이런 복합적인 내적이고 외적인 요소들을 조금
있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경쟁 자원을 이용한 경쟁은 모두 공정한 경쟁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어떤 논지를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해도 되는 실패, 해서는 안 되는 실패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건 저번에 제가 소개드렸던 안티프레즐과도 조금 맥락이 와닿습니다. 프레즐. 이 책 되게 좋은 책인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해도 되는 실패란 결과 자체가 실패일 뿐 그 과정에서 전보다 더 많은 경쟁 자원을 획득하거나 경쟁 자원의 상실이 없는 실패를 말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실패를 통해서 더 큰 이득을 얻었다는 거죠. 실패를 하더라도 인적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자본 손실을 최소화하며 경험을 통해 실력과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경쟁 자원의 상실이 발생했다면 온전한 성공이라고 하기 어렵다. 무의미하게 자원을 날리는 사람에게는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도 되는 실패, 해서는 안 되는 실패. 누구나 실패는 하게 되어 있다. 실패할 확률은 존재한다. 성공한 사람은 성공하기 위해 운이 작용했을 뿐이다 라고도 이 책은 얘기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해도 되는 실패와 해서 안 되는 실패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경쟁자와 비교해서 나은 부분이 없다면 되도록 경쟁을 피해야 한다. 이게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되게 착각을 하죠. 자기는 조금 더 잘났고 자기의 강점에 조금 더 심취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과 경쟁에서 합리적인 판단, 객관적인 어떤 전략을 만들 수 없을 경우가 많죠. 경쟁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또 객관적으로 바라보아야 하고, 그 둘 비교해서 나은 부분이 없다면 되도록 경쟁을 피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성공은 작은 것이라도 매우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마태효과. 실력과 재능은 시장이 원하는 최소치를 넘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이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내가 성공을 하고 싶어도 내가 가진 기본적인 어떤 실력이 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못 미친다면 그 어떤 다른 경쟁 우위가 있어도 사실은 그게 시너지를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가 실제로 시장이 원하는 최소치의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가, 실력을 가지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과형 지도자, 비여과형 지도자를 얘기하면서 어떤 상황적으로 필요한 인재, 그리고 어떤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기업가가 될 수 있냐 없냐를 좀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여과형 지도자는 안정적인 상황에서 더 안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내고 그것을 유지하고 잘 경영을 할 수 있는 자질의 지도자를 얘기하고요. 비여과형 지도자는 시스템이 뒤흔들리는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았어도 모험적이고 이례적이며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을 밀어붙일 수 있는 어떤 지도자 형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링컨, 처칠을 예를 들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본인의 어떤 타입의 특징과 성향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시대의 상황과 그리고 어떤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적합한 모델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열린 결말로 이 책은 조금 마무리 지어지더라고요. 어떻게 이 책을 읽어보고 조금 정리를 해서 전달해 드려봤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 또한 이 책 읽으면서 좀 많이 배우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